카페에 올려드린 자료 순서대로 두 번째 자료 보십니다. 등기상 증명서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마령리 토지 등기. 지금 처음에 올려드렸던 자료는 등기 후에 제가 일정 부분 좀 강조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건 일부러 그대로 드렸어요. 혹시 미리 확인하신 분들 어떤 내용을 보실 수 있는지, 이 등기 자체로 어떤 권리관계가 보이시는지. 근데 저도 이걸 사건을 분석하지 않았으면 저도 모르죠. 평범해 보이시잖아요. 군산시 서수면 마령리 1061 평방미터. 갑구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이 김병태, 김병렬 두 분 명의로 되어 있는데 2분의 1씩. 등기 원인날 1925년이에요. 거의 100년 다 돼갔죠. 98년 됐습니다. 1월 13일 매매를 원인으로 1월 17일에 제354호로 접수가 됐는데 1912년 3월 26일에 조선 총독부 명으로 조선부동산 등기령이 처음 시행됐으니까 조선 땅이 등기가 시작된 건 1912년 5월 26일부터 등장을 했겠지요. 25년입니다. 그리고 갑구의 순위번호 2번을 보시면 2000년 1월 31일 75년 동안 등기 내용이 아무 들어져요. 얼른 앉으세요. 이건 안 가져오셔도 돼요. 2000년 1925년에 공시된 이후에 75년 동안 아무것도 말소상 포함해서 열람을 했는데도 흔적이 없었어요. 군산시에서 압류, 군산 세무서에 압류. 다음 페이지 보십니다. 순위번호 4번에 전부 김병필지분만 압류가 되어 있죠. 순위번호 5번에 아산에 사시는 이정수님, 권무진님이 공매로 2003년 7월 3일에 매각대금을 완납을 하고 2003년 7월 19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위번호 7번을 보시면 5번 소유권 말소 예고 등기. 부동산 등기법이 2011년 10월 13일 전부 개정되면서 예고 등기 제도가 폐지가 됐죠. 2006년 9월 15일에 기입이 됩니다. 그러면 2003년 7월 3일에 매각대금 납부하고 그 즈음에 7월 19일에 두 분 앞으로 등기한 뒤에 3년도 지나서 군산지원에 2006 가단 23652 사건으로 소유권 말소됐다. 이거를 제가 2006년 가을쯤에 순위번 5번 그 두 분한테 직접 상담을 받았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정확히 이분들만큼은 아니요. 이분들은 군산으로 수없이 이후에 왔다 갔다 하셨지만 모든 기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검토를 했었으니까요. 사연이 즉 동명이인 토지를 공매 처분한 거예요. 군산시에서 직원이 실수 원천 무효지요. 만약에 지금 3년이 지났죠. 이분이 1년 만에 이걸 다른 데 처분을 했고 또 경매를 당했던가 근저당권 설정해주고 담보재원 전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행히 이분이 3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있어서 그냥 돌아가기가 쉬웠지 3년까지 보유하지 않는 분 많으시잖아요. 낙찰받고
잔금 대출이라도 받고 못 갚고 경매 또 나오고 매매라도 하지요. 공명이인. 그리고 이분이 손해배상, 물론 3년 뒤에 집가도 상승이 되고 언제 팔을까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아까 앞에 사건을 보셨잖아요. 특별소는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인정받은 게 이분이 군산시를 상대로 했다가 왔다 갔다 여비, 등기비용, 잔금 그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그리고 잔금 같은 경우는 그게 부당이득이 될 수도 없는 게 배분받은 군산 세무서나 시에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인정이 안 됩니다. 받을 수 없을 때인데 그건 그쪽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가 아니라는 게 법리지요. 내가 직접 손해봤다고 직접 청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손해로 안 봅니다. 배분원서. 해당 배분 받은 세무서 지자체에 돌려받고 못 받은 거. 결국은 소송 비용 왔다 갔다 여비밖에 못 받았어요. 몇십만 원. 그리고 다시 말소가 됐으니까 원래 있던 상태로 전부 복원을 해놓고 말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이 말소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걸 생략을 한 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3페이지에 보시면요. 순위번호 14번, 15번 2022년에서야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돼요. 김병렬, 김병대 이분 각각 상속인 한 분씩. 근데 여기에 1978년 1월 4일에 돌아가셨고 김병렬 씨는, 김병대 씨는 74년 3월 10일에 이미 사망을 했는데 26년 뒤인 2000년에 공개가 합니다. 30일. 법정물권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기만 보시고 뭘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 후손들도 상속이 수십 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속인들 찾아서 다 보장받고 이게 복잡하니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거기 나오죠.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법률제 169-135 이게 지난 시간에 법률번호 꼭 기억을 하시면 등기가 더 많이 보이시고 보실 때 편하시다고.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작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하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번호가 제16913호입니다. 그 전에 못했던 거. 자, 동명이인입니다. 거기 순위번호 5번에 74년 3월 10일 김형렬 씨 상속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분도 사망하셨는데 이 김형렬 씨 사망하신 분이 2006년도에 원고였었어요. 그 사건 번호, 군산지원 사건 번호 열람하시면 원고 이분명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분도 2006년에는 원고였었는데 이제 사망을 하셨네. 이분도 22년 전에. 저는 어떤 토지가 어떻다 이런 말씀보다도 등기부가 보시기에는 너무 평온해 보이셔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니 이걸 점검하시는 거는 경험이에요. 저 같으면 공매 섣불리 안 들어갔어요. 이거 1925년에 그 이후로 75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가 세금이 체납됐다? 한 번쯤은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런 감이 오거든요. 그런 걸 기억해요. 75년 동안 최소한 소유권이 이전되고 상속 등기라도 하고 땅을 그냥 놓는 그런 분이었죠. 떠하신 집안들 이런 말이죠. 근데 현재 경매나 이 부분만 보시다 보면 이런 사유. 그리고
그 이전에 폐쇄 등기까지 보실 수 있으면 누구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나 보실 수도 있고 주의 탐문도 가능하신 거예요. 4페이지입니다. 제주도로 가시죠. 서귀포시 성산읍 시동리 갑구 순번호 1번에 여기도 39년 현행 부동산 등기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근데 39년이면 일제강점기잖아요. 등기가 돼 있어요. 소유권 이전. 아까 앞에 사건도 공매로 낙찰 받았다가 말소가 됐고 여기도 순위번호 2번에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었는데 말소가 됐네요. 거기 소유자 있죠. 말소된 분, 소유자 밑에 법률제 7,500호 이제 하나씩 보이시지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 칠판 1시간 내내 해드리고 여기에는 안 적어드렸지만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는 과정에서 1961년 5월 5일부터 63년 5월 4일까지 군배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13호부터 해서 법률 번호를 중요한 거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7,500호라고 되어 있죠. 법률제 7,500호. 이건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시행되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번호가 제 7,500호입니다.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 하잖아요. 그냥 법률 번호만 기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속 등기 했어요. 근데 말소가 됐네요, 지금. 순위번호 3번에 2007년에 역시나 예고 등기죠. 소유권 말소 예고 등기. 제주지방법원 2007-105275 그리고 을구에 보세요. 아까 그래도 군산권은 양호했어요. 을구에 순위번호 1번 보시면 이분이 상속등기 하시고 7월 31일에 하시고 얼마 있다가 열흘 정도 있다가 제주 양도축협에 3천 정도 대출 받았겠네요. 130% 정도 해서 3천 받고 원금 3,900 설정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것도 여기 순위번호 2번에 3페이지 같고요. 순위번호 2번에 소유자로 되어 있는 이분이 자기 할아버지하고 그리고 여기 순위번호 3번에 소재기한 분의 아버지가 1번 소유자예요. 그분하고 그러니까 순위번호 3번에 예고등기 소재기했으니까 예고등기 기재됐죠. 그 소에 원고되는 분의 아버지가 1번. 제가 여기 공개적으로 하면 여기 송출되어 있다. 자료 보세요. 김자 한 평 말고 그분이 순위번호 3번에 소재기한 분의 원고의 아버지 그리고 그분과 순위번호 2번의 상속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를 한 그분의 할아버지하고 한자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분 순위번호 2번에 이분이 동네 보증인을 찾아가서 이거 팔아. 우리 할아버지 족보 다 가지고 와서 똑같지 않느냐 했더니 이분들이 확인을 더 할 수 있었는데 보장을 찍어줬어요. 특별조치법 때.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하고 보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 걸 왜 가져갔지? 모르는 사람인데 소송을 해서 1심에서 당연 무효죠. 대법원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거. 원인 무효잖아요. 그리고 5페이지에 순위번호 9번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대법원 2012년 2월 9일 선고 2011-3510 이거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판례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거는 간접적으로 연관됐어요. 1심에서 소유권은 그렇게 회복해 갔는데 여기 제주 양도축협 여기서
보증인과 여기 2번 소유자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무효인 등기에서 내가 돈 빌려주고 이렇게 말소가 됐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자체는 보증인들이 해온 거를 그 요건에, 이 법률 요건에 맞게 지휘 감독만 했으면 되는데 거기에 과실은 없다. 보증인이 잘못했다. 이것만 믿을 게 아니라 할아버지하고 한자까지 똑같다. 이것만 믿을 게 아니라 주변의 그 요건에 맞게 보증인이 몇 가지 확인만 했어도 드러날 수 있는 건데 그걸 하지 않았으므로 보증인들이 손해배상하라. 그 판결이 이겁니다. 그게 간접적으로 이 토지하고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주택이라면 중개도 하실 수 있겠죠. 전부 무효예요. 6페이지 보시면 순위번호 6번에 1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해지가 아니고요, 포기도 아니고 확정 판결. 순위번호 2번의 상속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된 이 자체가 원천 무효이고 원인 무효에 기한 근저당권이니까 근저당권 당연 무효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하는 부분이고 이 소유자한테는 침해가 됐으니 그건 꼭 원칙해야죠. 여기도 동명이인과 관련된 사건은 만약에 순위번호 2번에 있는 분이 3천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서 제주 양돈 축협에서 경매를 진행을 시켰는데 풀은 바다가 되고 낙찰 받으셨다라고 하면 전부 무효죠. 그러면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축협을 상대로 해야 되죠. 배당받아갔으니까. 그리고 못 받은 거. 그 부분만 손해배상 청구, 국가를 상대로. 근데 국가는 잘못 거의 없어요. 없다고 하시죠. 7페이지 보십니다. 그동안 제가 첫날 운이 좋으셨습니다라고 드린 말씀, 실력이 아니라 담력만 키우셨어요. 5년 10년 하시면서 별일 없었어. 그렇다고 이게 여기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보이면 알아서 선별하지요. 이거 제하고 이거. 근데 등급을 나눠놓지도 않아요. 경매 사건도 공매 사건도 등기 딱 한 페이지, 권리관계 하나인데 이건 복잡하다, 잘못하면 10년 소송해야 된다. 법원에서 그런 걸 안 알려주잖아요. 등기가 수백 페이지인데 아무 문제 없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옥석이 뭔지를 판단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30분이면 권리 분석한다고 유튜브에, 그런 유튜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최소한 나한테 편리하게. 등기 지금까지 앞에서 보신 내용들,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 소유권 이전 등기 많이 보셨어요. 익숙하시죠? 근데 절대 내용은 쉽지 않습니다. 7페이지, 이제 겁나실 거예요. 도대체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있습니다. 표제부, 말소사항 포함해서 항상 열람하십니다. 말소사항 포함하지 않고 현재 유효사항 열람하시면 4번부터 보이시겠죠? 표제부에 표시번호 1번부터 이력을 보시면 표시번호 1번에 회수해둔 전 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1, 2번은 알 수 없지만 면적이 얼마였는지 지목이 뭐였는지 알 수 없지만 일단 그 당시에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산, 지목은 임야고 99평방미터였습니다. 근데 2000년 3월 15일에 면적 정점을 이유로 1326평방미터, 무려 13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31일에
785평방미터를 분할해 주고도 아직도 541평방미터다. 표시번호 1번에 대해 5배가 넘는 게 아직도 남아 있는데 대지로 전환이 됐지요. 갑구 보시면 순위번호 1번에 99년 2월 19일 강제 경매로 인한 낙찰 매각대금 납부하고 3월 9일에 20일쯤 뒤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순위번호 2번에 99년 6월 25일에 그 중에 2분의 1을 다른 분에게 매매를 하는데 순위번호 1번에 경매로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한 그 날과 표시번호, 표제부 표시번호 1번과 2번 날짜를 보시면 99년 11월 1일에 전산이기하고 2000년 3월 15일에 임야가 13배 이상 면적이 넓어지기 전에 낙찰받았어요. 그럼 이분이 낙찰받을 때는 99평방미터였었는데 낙찰받고 보니까 기와의 토지는 면적 정정 대상 토지이니 서류 구비해서 방문하십시오 갔더니 13배 넘으니까 전 소유자가 당연히 소송을 했겠죠. 부당이 되도록. 이분이 낙찰받은 건 99평방미터니까 나머지는 돌려달라. 최소한 지분으로 1311분에 99 받았으니까 공유를 하더라. 나머지 지분은 내 거다라고 해서 대법원까지 갔는데 패소했습니다. 이유는 물권의 객체인 토지 한 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부동산 등기부 표제부에 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기재된 면적이 아니므로 면적이 과다야 또는 면적이 등기부 표상보다 좁다 해도 그 토지는 그대로 귀속이 된다. 넘는 토지도 낙찰자 거다. 그래서 이분이 다른 사안인데 이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다른 이런 사안들 가끔 있어요. 다른 판례는 민법 574조 권리하자로 해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 했더니 거기서는 토지는 민법 574조 수량을 지정한 매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례예요. 그런 일반 매매에서는 특약으로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 그 부분을 균형을 맞춘다. 이런 게 없으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대로 등기부의 표상대로 토지가 넓든 좁든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일반 매매는 그래도 그런 특약이 가능한데 경매는 저게 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경계 측량 해가면서까지 입찰하실 분이 더구나 임야를 밀림을 해치고 불가능해요. 자, 이분은 조상님이 아까 친일을 하신 게 아니라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이런 것만 있으면 좋겠죠.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셔야죠. 1316 평방미터로 알고 낙찰 받았더니 17세 그래도 그냥 가지라는 게 대법원입니다.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정의를 하기를 물권의 객체인 토지 한 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공적장부소의 부동산 등기부 표제부에 기재된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기재된 면적이 아니다. 경계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1심, 2심, 3심 참 기구예요. 또 전소유자가 실수한 것도 없습니다. 원래 이거보다 더 많은 면적을 분할을 하면서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임야의 축척과 일반 토지의 축척이 다르죠.
임야는 6,000분의 1이 기본이고 일반 토지는 1,200분의 1인데 6,000분의 1로 면적을 측량을 해서 이만큼을 1316평방미터로 했는데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옮겨 적는 과정에서 바로 옆에 대시 일반 토지가 있다 보니까 1200분의 1로 이걸 하다 보니까 면적이 99가 된 거예요. 그러자 전주시에서 야 이거 임야도 면적은 다르다. 면적 정정 대상이니까 와서 면적 정정해라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전주시에서 공익사업을 하면서 수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 취득을 해가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여기는 우리가 사업지구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다. 사업 여러 가지 상황에. 그러니 다시 환내를 해가라. 환내해왔는데 그 사이에 경매당했어요. 면적 정정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래서 평방미터 또 판례가 그래요. 99평방미터 곱하기 1평방미터당 단가를 곱했으니 이만큼만 한 거 아니냐 했더니 대법원에서는 그거는 이런 토지가 있다라는 거 표상하기 위한 반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게 토지가가 감정가가 얼마인지 그거 산출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이만큼이 꼭 이 토지 면적을 상징한다라는 의미로 오해하지 말라. 이게 토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리 대법원에서 정의를 한 겁니다. 토지 전문으로 많이 하셨지요. 계약서 다시 점검하십니다. 그러면 그 법리로 99년 6월 25일에 막연하게 2분의 1 가져가신 이분도 관을 그냥 가져갔습니다. 범위를 특정 안 했어요. 면적 특정 안 하고. 너무 일찍 매매하셨어요, 이거. 면적 환산된 뒤에 필요한 만큼 하셨으면 제값을 받아야지. 다음 페이지. 순위번호 3번의 가처분 2004단 2687 채권자 그분이 1심 소송 대법원까지 갔어요. 원인 모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이 가처분에 의해서 4번 본안소송 제기했고 그게 대법원까지 가서 원고 패소된 판결이 권리시한 및 기타 상란의 2005년 12월 23일 선고 2004다 1691 판결. 이거 열람을 하시면 바로 이 해당 물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맞춰보시면 그 법리만 보시는 것보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느낌이 달라지실 거예요. 그리고 로드뷰로 한 번쯤 지금쯤 위치가 어떤지 인공위성 촬영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제가 아까 첫 페이지에 아까 사건의 사진 보여드렸죠. 그렇게 하시면서 감을 계속 익히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부동산 전문 아니잖아요. 근데 이론만 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투자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제가 수천억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소송에서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경험하신 걸 아프지만 저는 이거를 자양분으로 해서 제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이걸 전달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까지 하실 시간이 없으신 거예요. 역량은 충분하신데 제 경험을 전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9페이지에 토지해부에 아까 표시번호 3번 있었죠? 여러 페이지를 한 페이지에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운데 좀 넓게 된 게 갑구고 우측에 갑구 좌측에 표제까지 있죠. 그 표제부 3번을 보시면 아까 보셨던 표시번호 1번어 글자고 1번, 2번은 99평방미터가 아니라 표시번호 2번에는 그냥 일무호라고 되어 있죠. 일무는 30평 얘기죠. 그래서 임야 특히 토지 예전에 그 단위가 1.3천평 일단 300평, 일무 30평, 그리고 보라고 하면 한 평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적으면 이제 호작제 이렇게 나가죠.
예전에 등기 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 폐쇄가 또 있었다니 이거 전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갑구 부분 보시면 우측에 순위번호 9번까지 아까 보셨죠. 근데 7번까지가 등기부에서 확인하셨던 내용입니다. 7번이 현재 등기 순위번호 1번하고 일치되고 정확히요. 그 전에 보시면 원고 되셨던 분 소유자 순위번호 3번에 있죠. 환매로. 그 전에 갑구 1번에 보시면 박원중님 이분으로부터 순위번호 2번에 호주 상속인이었었어요. 호주 상속, 재산 상속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민법 개정되면서 1991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90년 12월 31일까지는 재산 상속, 호주 상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협의 취득 해갔었잖아요. 그 사이에 면적 정정을 하고 취득을 했으면 되는데 면적 정정하라고 해서 서류 가지고 오라는 그 사이에 취득해가고 그대로 사업 시행이 됐으면 되는데 다시 환매를 했어요. 여기 사업주에서 제외되면서. 그리고 면적 정정도 하기 전에 경매가 진행되면서 낙찰 받으신 분은 13배 넘는 토지를 취득하시게 된 거죠. 그 당시 경매 당시에도요. 99년 당시 감정가 보시면 17만 원대였어요. 평방미터당. 여기 지금 전주 공설운동장 근처예요. 99년 경매 당시에도 감정가가 평방미터당 17만 5천 원이 실거래가. 지금 몇 도대예요? 그때 1,500만 원 정도 취득을 했거든요. 낙찰가가. 지금 거래가 등기 이렇게 보면 2억 얼마 이렇게 해서 한 10년 투자하실 만하지요? 반대의 경우도 있으니까 잘하세요. 2억 투자했는데 1,000만 원이다. 그런 사연이 다음 페이지. 시골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주도나 뭐 군산 이런 데는 아니라 서울, 강서, 강화도. 폐쇄 등기부 지역. 혹시나 그 사이에 변동이 있을까 해서 제가 10월 5일자로 열람을 해서 바로 올려드린 거예요. 저는 이런 사건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폴더에 다 있다가 가끔씩 기억에 나니까 이거 어디쯤 갔나 그 사이에 있나라고 해서 1년, 2년에 한 번씩 등기 열람을 가끔씩 해보거든요. 근데 2014년 5월 14일 표제부에 보시면 대장 말소하면서 등기기록 폐쇄인데 표시번호 2번에 보시면 등기번호 및 기타 사항이 2012년 4월 12일에 토지대장은 말소를 했는데 등기기록은 2년 뒤에 그 사이에 이 등기를 믿고 거래를 하시면 문제가 되겠지. 거기 1번 소유권 이전 74년 8월 28일에 황모 씨가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법률 행위로 취득을 했으니까 등기한 날이죠. 사건 번호 보시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0 이게 소재기한 연도니까 1월이든 12월이든 2010년에 접수하면 2010 가단가요. 이분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합니다. 이유는 의구는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아까 군산 것처럼 이번에 압류등기 강서구 압류 지방세 20년 만에 이것도 압류가 됐네요. 그렇죠.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에 가압류 2007년에 회사 9,400 정도. 만약에 2007년 가압류를 했던 이 주식회사에서 9,400으로 본안소송을 해서 집행권을 확보한 뒤에 강제경매 신청을 하고 이거 낙찰 받겠죠. 서울 강서구 방화동 토지인데
뭐가 돼도 되잖아요, 거기에. 받으시겠죠. 땅이 없습니다, 이건. 땅 자체가 없어요. 아까 앞에 건 99평방미터가 13배 넘었고 13배 되는 게 축소돼서 99 될 수도 있지만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 다 있는데 실제 경계 측량했더니 땅이 없어요. 물건이 있어야죠. 이런 지적 불법도 아직도 있다. 근데 대한민국을 상대로 2010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딱 100% 해소했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766조 총열수 있잖아요. 750조부터 불법행위 채권인데 아까 390조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채무자가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390조, 750조는 당사자의 약정도 아닌데 부당하게 고의나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게 750조 이하인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침해를 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침해가 있은 걸 안 날부터 3년 이내라고 공부하신 기억 나시지요? 근데 침해를 안 날은 경계 측량을 해서 없는 걸 알았다 가정을 했을 때요 늦게 알았어요. 근데 그건 최근에 알았어도 74년 8월 28일이면 대법원 판례는 침해 한 날로 보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10년 안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되는데 84, 94, 20년도 넘어서 했으니 거의 100% 인정해요. 이런 때는. 그러면서 늦게 옵니다. 땅 없습니다. 등기 기록을 2014년에 84, 94, 40년 만에 말소가 되네요. 또 개인이 측량할 수 있는 기구 나왔으면 좋겠어요? 디지털로. 여기 경계가 있네. 그래서 요즘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요원합니다. 12페이지 여기 가까운 지역이 있어요. 청주시 흥덕 고성읍 서평. 근데 표시번호 1번에 보시면 79년 당시에는 창원군 강연면으로 되어 있어요. 이 등기 기록도 작년 5월 23일에서 회수했죠. 근데 7년 전에 등록사항은 말소를 해놓고 등기는 7년 후에 말소. 토지대장은 7년 전에 말소하고 등기는 작년에서 폐쇄했는데 79년 8월 20일에 송모 씨가 소유권 이전 등기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09 나의 2심인데 그 전해에 2008년 이것도 거의 한 30여 년 만에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땅이 없어요. 오송 한참 합할 때 이제 측량을 하고 나도 보상도 받고 측량했고 땅이 없네. 그래서 지자체와 국가를 상대로 했다가 패소했어요. 그 판결이 1심에서 패소하고 2심 청주지방법원까지 가서 확정된 거거든요. 2009 나의 1758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창에 들어가셔서 이분 여기 송자, 문자 두 글자만 입력하시면 어떻게 진행됐는지 개요는 나올 거예요. 판결문 필요하시면 제공 신청하시면 되고 제가 판결문까지 올려드리기 그래서 이 등기만 딱 한 페이지죠. 땅이 없습니다. 아까 서울에도 없고 여기도 없고. 그래서 취득을 하시면 최소한 일반 매매로 취득을 하셨을 때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100%는 아니어도 최소한 20, 30%라도 손해배상 받으시려면 경매는 낙찰대금 완납한 때 대법원 판례가 기준을 낙찰대금 완납한 때 경계 측량을 했던 안 했던 침해가 있은 걸 안 날로 봐요. 최소한 대금 납부하고 3년 안에 경계 측량하셔야 4년째 들어가셔서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그런 판례도 있습니다. 여긴 못 드리지만
그리고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전 등기할 때 소유권 취득이니까 그때 침해 한 달로 보니까 최소한 10년 안에 그때로부터 10년 안에 경계 종료하는 것이죠. 땅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땅이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지적이 불법인 거예요. 예전에 지적 기준 좀 달랐잖아요. 도근점이라고 하죠. 측량 기술이 열악할 때 그럴 때 도근점이 한 곳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오다 보면 토지가 중복형, 편의형, 공백형 다양해요. 아예 없는 거예요. 지적은 만들어. 그래서 그거 지금 제조사 사업을 하는 게 그거 맞추는 거예요. 10년 단위로 1차, 2차, 3차. 이것도 79년에 8월 20일에 등기되고 다음 페이지는 안 드렸지만 뭐 혹시라도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었고 경매한 걸 취득을 하셨다 뭐 우성역 주변이 뭐 이렇게 해서 받으셨다면 자꾸 올라가고 있어 거기 평당 얼마야 하시고 있는데 나중에 처분하려고 매매계약 체결하고 가봤더니 땅이 없네요. 그래서 법은 권리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은 또한 알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것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무지로 대항하지 말고. 다음 13페이지. 이게 다음 자리하고 연결되니까 좀 힘드셔도 딱 5분만 쉬십니다.